조선공주로 조선 왕조의 마지막 적장여인 명운공주. 명운공주는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적장녀로 효명세자의 동복 동생이자 보곤공주, 덕온공주의 언니가 됩니다. 순조는 친할머니 해경궁 홍씨와 음력 생일이 똑같은데 실록을 보면 이런 경우가 조선 왕조에서 유일했던 것 같습니다. 1791년 6월 18일에는 해경궁의 생일과 순조의 첫 돌을 맞아 잔치도 크게 열고 백성들에게까지 떡을 돌렸다고 합니다. 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6월 4일 정미 첫 번째 기사 1791년 청건융 56년 공주 참외 강유가 자궁과 원자가 같은 달 같은 날에 탄생한 것을 진화하도록 청하다. 공주 참외 강유가 상소하기를 자궁과 원자가 같은 달 같은 날에 탄생하신 것은 우리 조정 이래 처음 있는 큰 경사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상황이 특별하니 서둘러 진화하는 예를 거행하소서. 자궁과 원자의 탄신일이 같은 달 같은 날에 겹친 경사로 인해 특별히 교서를 내려온 나라에 반포함으로써 후세에 물려줄 나라에 큰 영광을 빛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자궁의 탄신일에 진화하는 것은 마땅히 거행해야 할 예이지만 자궁의 마음에 이를 크게 버리려고 하지 않으시므로 언제나 그 뜻을 받드는 것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자료로 삼았다. 올해부터는 원자의 돌이 자궁의 탄신일에 있으니 내가 경하고 기쁜 마음이여 진의 요청만 못하겠는가마는 추월운날 귀한 축하 절차를 우선 보류하고 있는 것은 자궁의 마음을 우러러 따르기 위해서이다. 내 상소 가운데 자궁의 탄신일과 원자의 돌날이 같은 달 같은 날에 겹친 것을 경하여 교서를 반포하라고 요청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교서를 내려 알려야만 알 수 있는 일이겠는가. 내가 전후에 걸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숨김없이 말하였으니 그 마음은 실로 가상하다 하였다. 명운공주는 순조 10년인 1810년에 태어났는데 성별을 가리지 않고 왕실의 후사가 귀한 시절이었고 오랜만에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공주라 그야말로 금지옥엽으로 자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숙종대 이후로 정실왕비가 자식을 낳는 일이 없었는데 순조도 효의왕후가 아닌 수빈 박씨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빠 효명세자는 동기간의 우애가 깊었는데 특히 나이가 비슷한 명운공주와 정이 돋아왔다고 합니다. 순조실록 31권 순조 30년 7월 1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1830년 청도광 10년 지문의 내용 그리고 여러 누이들 보기를 귀천에 다름이 없이 하였으며 명운 공주와는 나이가 서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정의가 더욱 돈독하였다. 그리고 영운 공주는 박수계에게서 낳았는데 나면서부터 병이 많아 말을 잘 못하였으므로 항상 불쌍하게 여겨 어루만져 주었으며 그가 졸아지자 세자가 놀라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그 자모의 정경은 더욱 슬프게 여길 만하다 하였다. 효명세자는 삼매연님이란 그래서 명운이는 성품이 영명하고 기골이 청수하며 시문에도 능통하다고 표현했는데 삼매연님이란 3명의 여동생들이 숲처럼 연달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청수하다는 말은 빼어난 미인에게 쓰는 말이며 효명세자는 명운공주를 소식의 누이의 비교에 메란여사라는 호를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동파로 더 알려져 있는 소식에게 소소매라고 하는 시문을 잘 짓고 재주가 많은 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효명세자는 사흘만 얼굴을 보지 못해도 그리워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시를 보낼 때는 한시에 한글음을 병기하고 번역과 주석을 달았다고 합니다. 주로 한글로 문자를 쓰는 여동생에 대한 배려였을 것인데 한시를 쓸 때 한글음으로 표기하고 번역과 주석을 다는 것은 당시 여성들이 한시를 짓던 방법이었습니다. 효명세자의 귀문도 그대와 나는 오누이로서 지기를 겸하였으니 나는 형이요 그대는 누이라 나이도 같지 않도다. 한 뿌리에서 형체를 나눠받아 우애를 같이 하고 임금과 중전께 기쁨을 드리고 은혜와 자애를 받았도다. 내가 현숙하고 총명함이 많음을 사랑하니 금옥 같은 작품에 빙설 같은 모습이로다. 순조 17년인 1817년에 8세의 나이로 명운이라는 작호를 받고 정식으로 책봉되었으며 순조 23년인 1823년에 순조는 부마를 간택하고자 12세에서 15세까지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금올령을 내렸습니다. 1821년 12세가 되던 해 효의왕후의 장례가 있어 14세가 된 1823년에야 간택을 시작한 것인데 동생 덕온 공주도 순조의 장례로
16세가 돼서야 간택을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 초간택, 5월 27일 재간택, 6월 2일 3간택을 행하였고 3번에 걸친 간택은 모두 창덕궁 희정당에서 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낙점된 사람은 진사 김한순의 아들 김현근이었는데 김현근은 선원 김상용의 8대 손으로 청음 김상헌의 9대 외손인 명원공주와는 이성친족입니다. 조선시대의 이성친족 간의 혼인은 아주 흔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고 김한순의 아버지가 연천 김희양인데 당대의 삼호정시사로 유명한 여성 시인 운초가 그의 첩이었습니다. 사실 간택은 형식적인 것으로 이미 김현근으로 내정되어 있었는데 동생 보곤공주, 덕온공주의 부마 간택도 내정자가 있었습니다. 동생 보곤공주의 부마는 김현근의 아들 김병주였고 덕온공주의 부마는 윤희선이었는데 그는 안동 김씨 김희희의 외손으로 헌종의 왕비 효연왕후와 철종의 왕비 철인왕후까지 생각하면 철저히 준비된 혼인으로 보입니다. 죽동궁 생활과 죽음. 순조 24년인 1824년 9월 공주는 궁궐을 떠나서 살게 되었는데 이때 효명세자가 직접 공주의 집에 다녀갔고 1826년에는 순조와 효명세자가 함께 공주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순조실록 27권, 순조 24년 9월 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1824년 청도광 4년 왕세자를 명혼 공주의 집에 가도록 하다. 왕세자에게 명혼 공주의 집에 가도록 명하였는데 공주가 새로 출합하였기 때문이었다. 순조실록 28권, 순조 26년 3월 28일 기유 두 번째 기사 1826년 청도광 6년 명혼 공주 집에 거둥하니 왕세자가 따르다. 임금이 명혼 공주 집에 거둥하려고 하니 승지 홍기섭 등이 연명으로 상소하여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드디어 거둥하기에 임하여 왕세자가 따라 나아갔다. 그러나 순조 32년인 1832년에 명혼공주는 혼인한 지 9년 만에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장례 절차를 주관할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순조실록 32권, 순조 32년 6월 1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832년 청도광 12년 명혼 공주가 졸서하다. 명혼 공주가 졸서하였다. 하교하기를 병이 비록 짙고 오래 끌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만에 하나 다행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길이 같다는 기별을 듣게 되니 서럽고 서럽도다. 상의가 이토록 겹쳐 참으로 인정으로는 감내하지 못하겠으니 서럽고 서럽도다. 졸서한 명혼 공주의 상의 온갖 상수를 한결같이 보건 공주 상사에 예대로 거행하고 동원 부판 일부를 실어보내도록 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친히 공주의 집에 나갈 것이니 해방에서는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한편 동령의 김현근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야사가 있는데 의원들이 치료하지 못해 무당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에 밤낮으로 무당들이 대나무 칼춤을 추며 병이 낫기를 기원하는 소리로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죽도궁이라고 부르다 죽동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규태가 쓴 이규태의 600년 서울이란 글에 실려있는 이야기로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은 떨어집니다. 공호 숙선옹주가 명혼공주를 생각하며 지은 월야의 명온이라는 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월도계전 청광여견인 밝은 달이 계단 앞에 이르니 맑은 빛이 사람을 보는 듯하네. 요지 복루야. 분양음 시신. 멀리 복루를 생각하는 밤. 분양하고 시를 읊조리니 새로워지네. 오늘 조선공주록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적장 여인 명혼공주였습니다.